오늘은 과학 수사 하나 가지고 왔어요. 네. 이제 가끔씩 저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한 과학 수사 해가지고 좀 쭉 했었는데 뭐 틈나는 대로 하여튼 짬짬이 우리 구독자님들이 알아서 좋을 만한 과학 수사 같은 거 소개할 거 있으면 네. 하는데 근데 이제 과학 수사는 진짜 너무 어렵더라. 요즘 과학 수사 나오는 거 막 설명을 해주려면 내가 먼저 이해를 해야지 여기서 방송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해하는 게 더뎌서 어려워. 너무 막 전문 그 분야를 해야 되니까. 맞죠. 오늘 소개하려고 그런 건 이제 맨날 그동안 우리 얘기 많이 했지. 법곤충학. 네. 구더기 샘플링하고 뭐 이러는 거 얘기 많이 했던 것처럼 네. 법곤충학. 이제 이거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면 조금 나을 것 같아서요. 네. 사례 첫 번째. 네. 88년도입니다. 1988년도 10월 12일 날 오후 3시경에 네. 미국에 있는 이게 미국 거예요. 네. 이 사례가 많지 않아서 이거 찾느라고 내가 먹었어요, 진짜. 그죠. 이 사례 많지 않을 거예요. 미국 워싱턴에 있는 그 스포겐이라는 데가 있대요. 네.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 외곽 지역에서 20세 가량의 이 완전히 나체 상태에 발가벗겨져 있는 여성의 시신을 발견을 해요. 근데 이 시신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공터에 이렇게 엎어져 있는 상태였는 것 같아요. 주변에는 소나무가 굉장히 많았대요. 네. 소나무가 많고 또 조그맣게 이제 벌목용 이런 도로 소로길이 이렇게 나 있는 그런 위치. 네네. 거기에 이제 이 20대 여성이 나치 상태로 엎드린 채 사망해 있었다. 네. 그 시신을 살펴봤더니 왼쪽 가슴 부위에 칼을 맞았어요. 왼쪽 가슴 부위에 여러 군데. 네. 예. 그러면 타살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렇네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감식을 했더니 이제 위치가 나온 거예요. 피해자는 우측으로 누워 있는 동안 칼에 찔렸고 혈흔 분석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묻은 채 엎드린 상태에서 숨졌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누운 상태에서 왼쪽 가슴 부위를 공격을 받은 것 같다. 이제 혈흔 분석으로. 누워 있다가 공격받고 이렇게 엎드려졌는 그런 모양이에요. 것 같아요. 네. 이미 얼굴은 검게 변색이 됐고 팔다리 혈관이 좀 오래됐으니까 파열된 거죠. 이제 네. 그런 상황이 이제 온 거고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시신 상황을 외관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시신에서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이제 그 곤충이 발견이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처음에는 첫 번째 거는 이제 구리금파리, 네. 구리금파리라고 이게 채집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칸다베리나라는 게 칸다베리나. 이것도 이제 아마 파리의 종류 같습니다. 네, 파리 그런 것 같아요. 곤충의 네. 종류 같은데 두 종류의 이제 이 곤충 구더기 같은 게 분석이 된 거예요. 네네.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이거 그렇죠.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네. 두 가지가 발견이 되니까 이제 이거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살해해 가지고 옮겨졌으면 그 워싱턴주에서 있지 않은 그 이 구더기면 이건 옮겨진 거고요. 그렇죠. 또 워싱턴주에 원래 있는 곤충 종류면 그 장소가 맞는 거고. 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칸다베리나 네. 그다음에 구리금파리 네. 요 두 종류는 워싱턴주에서 흔히 발견되는 종류래요. 아, 그러면 거기에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그 곤충의 이제 또 특성을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 네. 그 칸다베리나 네. 이 곤충은 사람이 사망한 사람의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시신에다 알을 낳는데요. 아, 그러면 사람이 사망하고 하루도 하루나 지나면 이틀 정도 얘 있으면 칸다베리나가 와갖고 알을 낳는 거네요. 낳는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구리금파리 같은 경우는 네. 사람이 사망하자마자 그냥 바로 첫날 알 낳는데요. 아, 이게 다 그리고 차이네요. 얘 네. 특성이 구리금파리가 굉장히 곤충학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이유가 뭐냐면 네. 얘는 밝은 대낮에만 알을 낳아요. 아, 구리금파리는. 그러면 시간을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구리금파리 같은 경우는 이 곤충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곤충의 한 종류예요. 이게 며칠 소요 이거에 플러스 시간대도 지금,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칸다베리나 같은 경우는 사망한 시신에 한 하루나 이틀 지난 시신에다가 알을 낳는다는 거. 네.
구리금파리는 그냥 사망하고 나면 그냥 전날 바로. 그냥 당일날 바로 알랐는데 벌건 대낮에 난다. 이거 엄청 이거는 그 정보요. 시간대까지 추정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요 두 종류가 발견이 딱 되니까 이제 유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구더기 분석을 해요. 구더기 이제 얘네 구더기를 딱 그 이제 샘플링해서 가지고 왔죠. 네. 담아와요. 네. 그 이제 우리가 그 저도 현장에 가서 이제 구더기 샘플링을 많이 했지만 네. 장소마다 다 달라요. 상태가요. 머리 이제 코나 입에서 자생하는 구더기도 거기서 샘플링 하는데 네. 대중소 작은 구더기부터 중간 큰 거 요거 따로 분리해서 코라고 써가지고 따로따로 넣고 뭐 복부면 복부에서 우리가 그 샘플링 했거든요. 네네. 지금은 이제 저 형사들이 직접 안 합니다만은 네. 제가 이제 형사할 때는 그걸 했어요. 아. 제 손으로 했어요. 그때는 과학수사팀이 특별히 좋아하지 않아서 우리가 해가지고 우리가 의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우리 방송에서 떠들 수 있는 것도 해보셔. 그때 과학수사 시스템이 그냥 형사들이 직접 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해봐서 내가 굉장히 유리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해보셔가지고. 요즘 형사들은 저처럼 모를 거예요. 그렇게. 이게 나눠져 있잖아요. 딱. 분야가 딱 예. 잘라져서 저처럼 거 모를 거예요. 이게 자랑 깨알같이 자랑하는데. 자 이제 구더기 분석을 딱 했더니 네. 한 7일 정도 성장한 걸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예, 성장- 적어도 시신이 한 7일은 됐다고 보는 거죠. 그걸 알 수 있겠네요. 그게 나온 거예요. 예. 근데 문제가 딱 하나 생겼어요. 뭐예요? 아까 부위별로 달리한다고 그랬죠. 네. 이 여성 그 사망한 여성의 코에서 채집된 구더기 길이가 네. 17에서 18mm인데 네. 이거는 한 3주 정도 지나야 되는 크기인 거예요. 그럼 안 맞잖아요. 다른 구더기를 샘플링 해가지고 전체 종합적으로 볼 때는 7일 이상 경과한 게 아닌데 네. 이 여성의 코에서 채집한 구더기의 저 길이 그 크기를 보니까 이건 3주 정도 성장한 거예요. 지금 훨씬 더 그러면 컸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는 3주 전에 사망한 거예요, 이게? 근데 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아니 근데 종이 같을 텐데 네. 나중 생겼을 리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종은 두 종류밖에 없는데 네. 발견된 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혼란이 온 거예요, 이게. 야, 이게 3주 전에 이 여성이 사망한 거냐. 왜 그러냐면 이건 무지하게 중요해요. 사망 추정 시간을 확정 못하면 범인 검거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전체적인 곤충의 크기로 볼 때는 7일이 맞는데 네. 그리고 다른 원인 같은 것도 다른 그 상황도 종합해 보면 네. 7일이 맞대요. 꼭 이제 그것만 가지고 또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위 부- 내용물도 네. 보고 뭐 그러는 뭐 거잖아요. 부패 상태라든지. 부패 상태도 보고 그죠. 그걸로 볼 때는 종합적으로 7일이 맞대요. 아니 그러면 근데 코에서 3주 정도 지나야지 성장할 수 있는 크기의 구더기가 나오니까 이때부터 이제 혼란이 가중되는 거지. 그렇죠. 살아 있을 때 그럼 2주 동안 뭐 코에 구더기가 있었을 리도 말도 없고. 안 되는 소리지 그거는. 그죠? 이거 해결 안 하면 이거 사건 해결을 못 하겠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네. 결국 밝혀낸 게 뭐였냐면 이거 중요해요. 우리 수사관들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피해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늘 조사를 하잖아요. 네. 피해자 조사를 했더니 이제 막 딜레마에 빠진 거야. 7일 전이냐 3주 전이냐 막 그러는 과정에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조사하잖아요. 죽으면. 네. 봤더니 예전에 마약을 아주 심하게 남용한 전력이 있는 여성이에요. 마약을 사용했군요. 예, 그리고 죽기 전에 다량의 코카인을 흡입한 사실이 있어요. 코카인. 코카인은 하얀 가루 이게 배지에 놓고 이렇게 흡입하잖아요. 이 큰 구데기들 코에서 3주 이상 됐을 거라고 판단되는 구더기만큼 오히려 컸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예요? 코카인의 농도가 아무래도 여기에 많이 있겠죠. 이 코로 마셨으니까. 코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 코 속에 있는 것만 3주 정도의 크기로 자라 있었죠. 네. 그게 이 사건 계기로 해서 밝혀졌어요. 뭐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네. 코카인이라든지 헤로인 같은 이런 이 파리구더기 성장에 엄청 영향을 미친대요. 이 마약 코카인 성분이요. 야, 그렇더라고 이게. 이거 우리 방송 보는 수사관들 알아둘 일입니다. 그렇네요. 예, 이게 그 마약을 코로 흡입하는 바람에 네. 잔류량이 아무래도 여기 많이 남아 있겠죠. 네. 여기에 자생하는 구더기는 압도적으로 성장 속도가 크답니다. 마약이
구더기의 성장 속도를 촉진시킨다는 거를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밝히게 된 사례예요, 이게. 오, 신기하네요. 예, 이것 때문에 아주 난해했었는데 이거 뭐 연구하고 그 뭐 밝히는데 꽤 오래 걸렸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게 지금 설명이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됐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뭐 엄청 답답했죠, 이거.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아마 몇 번의 실증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미국은 시체 농장도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시신에다가 이제 마약을 코 같은 데 투약을 해가지고 그 뭐 다른 부위에서 생겨나는 구더기 크기하고 마약이 있는 접촉면에서 저 잔존한 그 구더기 크기를 이제 그것도 한 구만 가지고 하면 안 되겠지. 여러 개를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 검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요건 좀 우리 수사관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요즘은 또 우리나라도 마약 사건이 그럼요. 예전과 다르게 좀 예.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사례 하나 일본했고요. 와, 신기해요, 교수님. 신기하죠. 예. 사례 2. 1987년도 2월 달입니다. 그 87년도 2월 달에 하와이에서 살충제인데 말라티온이라는 살충제. 네. 이 살충제를 마시고 이제 극단적이란 선택을 한 남성이 있었어요. 58세 남성이. 네.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 집 마루 밑에서 발견이 됐어요. 마루 밑에서. 네. 부패는 그러니까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네. 눈, 코, 입가에 많은 수의 검정뺨 금파리. 또 이제 구리금파리 말고 검정뺨 금파리. 그 다음에 크리소미아가 있었다고 그래요. 크리소미아. 네. 저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만. 아까 칸다베리아가 있었는데 예. 이번에는 크리소미아네요. 크리소미아라는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네. 구더기 성장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검정뺨 금파리 같은 경우는 3령 말기래요. 1령, 2령, 3령 따지는데 제 3령 말기 그만큼 정도. 큰 상태로 발견됐다는 그리고 거죠. 그다음에 크리소미아 같은 경우는 제 2령과 3령 단계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안 맞네요. 2령과 3령 단계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요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뭐 사후 시간을 추정하는 것 같은데 네. 사후 시간 추정한다고 또 얘네들 구더기 크기만 갖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잖아요. 네. 현장 기온도 따져봐야 되고 맞죠. 뭐 예, 또 예. 온도가 높으면 빨리 더 빨리. 성장하잖아요. 예. 구더기 성장 속도를 근거로 해서 이제 사후 시간을 쭉 추정을 해봤대요. 두 개 가지고 네. 검정 뺨 금파리. 크리소미아. 그럼 검정 뺨 금파리가 3령일 때면 네. 크리소미아는 2령이나 3령인가 봐요. 그게 이제 같은 기간인가 봐. 네네네. 그래서 사후 시간을 추정했더니 약 5일 전에 사망한 걸로 보이더래. 약 5일 전에. 지금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얘네가 이만큼 크는 시기를 그냥 주정해 보면은 5일. 5일 전에 사망한 걸로 보이더라. 그런데 이게 또 딜레마가 왔어. 뭐가 왔어요? 사망자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때하고 살충제 또 구입해 갔잖아요. 네. 그거를 계산해 보니까 또 그건 8일 전이야. 그러니까 그 곤충이라든지 기후 여건을 볼 때는 5일이야, 5일. 이 사람이 적어도 5일 전에 사망한 거야. 그 이상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아까 검정 뺨 금파리. 금파리라든지 뭐 네, 크리소미아 이런 거로 계산해 볼 때 또 그 기온하고 따져 볼 때 5일이 맞는데 네. 이 사람이 그 살충제 사간 날은 8일 전이야. 그리고 그 팔 때 그 목격자도 있었고 그러면 사가지고 와서 바로 먹고 이 사람이 죽었다면 8일이 돼야지 맞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고민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노출된 시신이 8일이 지나면은 네. 이미 파리가 돼가지고 날아가거나 아니면 반날개 상태가 돼야 된대요. 그런데 이거는 구더기 남아있었잖아요. 형태 3령, 2령 이렇게 남아 있었잖아요. 네. 안 날랐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반날개도 안 나온 상태죠. 네. 그러니까 5일로 본 거예요. 봤다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8일이면 날아갔거나 날개화됐거나 파리화됐거나 네. 반날개화가 됐어야지 맞는데 구더기 형태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 곤충으로 볼 때는 두 종의 곤충으로 볼 때는 5일이 많았고 목격자가 살충제 사간 날짜를 계산하면 8일이 맞는데 네. 이게 어떤 게 맞을까? 그래서 이것도 실험 들어갔어요. 네. 예, 이건 뭐 이 사건 단일한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된다고요. 미국이니까 가능해요. 내가 볼 때 그래요. 실험 많이 하고 워낙에 엄청난 실험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나왔어요. 뭐예요? 이것도 도대체? 우리 수사관들 들어야 돼요. 왜?
아까 그 살충제 말라티온 얘기했죠? 네. 이 말라티온 때문에 곤충이 시신에 접근하는 시간이 3일 걸렸어요. 아, 살충제 때문에요. 예, 그 사람이 먹고 자살한 그 살충제. 이 살충제 성분 때문에 시신의 일부가 이제 이 부패할 때 곤충이 모이긴 모여요. 모였는데 못 오는구나. 요 두 종류는 그래도 이제 빨리 모인 거예요. 근데 다른 종류의 이 곤충들은 도착이 아직 안 된 상태예요. 살충제 성분 때문에. 그래서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 살충제 같은 거를 먹고 극단적으로 선택을 하면 조금 지연된다. 곤충이 와가지고 알을 까고 이러는 게 한 3일 정도 남짓 차이가 난다. 그럴 수 있네요. 이거 살인 사건이라면 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맞죠. 8일 전에 사망했냐, 5일 전에 사망했냐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대되는 거를 지금 두 개를 사례를 들은 거예요, 제가. 아까 첫 번째는 마약을 투약했을 때 마약이 닿는 부위에는 성장 속도가 크다, 곤충이. 그 다음에 살충제를 이용해서 사람을 살해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곤충이 접근하는 게 한 3일 정도 딜레이 된다. 늦다. 요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와, 그렇네요. 이거 뭐 굉장히 유용하겠네요. 이건 네. 유용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 네. 세 번째. 네. 구더기를 이용한 약물 분석. 오, 약물이요? 구더기 가지고 약물 분석합니다. 네. 1980년도예요. 네. 22살 먹은 여성이 개울바닥에서 거의 백골화 상태에서 발견했어요. 아, 근데 22살 먹은 여성이라는 거 밝힌 거는 나중에 이제 치아로 밝혀낸 거고요. 제가 이제 시신의 연조직이라고 그러죠. 부드러운 부위. 살이나 이런 게 하나도 거의 연조직은 없는 다 거죠. 사라지고 엉덩이가 제일 많잖아요. 그나마요? 네. 둔부에 이제 피부 조각이 일부 있어요. 조금. 둔부에만.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거 분석하기 어려워요. 어떡해요. 백골화 돼 네. 있으면. 그런데 구더기는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때 거기에 있던 구더기는 나선파리 구더기래요. 나선파리. 와, 종류도 굉장히 네, 다양하네요. 엄청 많아요. 수백 종이에요. 나선파리 구더기가 이제 상당히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시신 주변에 처방전이 붙어 있는 빈 약통이 하나 있었어요. 빈 네. 약통. 그 치과 약이었던 것 같아요. 치과에서 처방해주는 약. 뭐 그런 약이었던 것 같은 빈 약병이 하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여성에 대해서 이제 인적사항을 치과 기록으로 뽑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금순이가 딱 나왔어요. 네. 그러면 금순이가 최종적으로 본 사람이 언제였을까 따져봤더니 마지막 본 사람이 14일 전이에요. 14일 전에 목격자가 있어요. 네. 그 정도로 계산해 놓고 네. 아마 이제 수사가 들어갔겠죠. 실종되기 이틀 전에 그 특정 약을 100정 정도를 구입을 했다고 그래요. 100정. 그게 빈 약통이에요. 아, 약을요? 똑같은 종류의 약을? 예. 네. 그러면은 그걸 먹고 죽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단 말이야. 혹시, 근데 예. 문제는 시신에서 독성분을 분석할 만한 부드러운 조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이게 뭔가 그 성분을 추출하려고 그러면 뭐 이게 피부나 뭐 이게 어디 근육이라든지 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구더기만 드글드글하고. 아휴. 그러니까 이 분명히 추정컨대 이 약을 먹고 죽은 것 같은데 네. 그 약이 과다 많이 복용하면 죽는 약이래요. 네. 그럼 결론을 딱 그렇게 내버리면 되는데 그 근거 없이 결론 그렇게 못 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자 그러면 이 약을 먹었다는 거를 분석을 하려면 그 시신에 살이 남아 있어야지 된단 말이에요. 살이 없으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구더기를 채집해서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사후경과 시관하고 이제 약물 검사를 하기 위해서 시신에서 구더기 드글드글했다고 그랬죠? 네. 구더기를 채집해갖고 구더기를 분석했어요. 거꾸로. 아. 예. 구더기를 분석을 했더니 구더기에서 약성분이 검출됐어요. 그 빈통의 약성분이. 그러네요. 결국은 자살로 판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더기가 그 시신의 살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 먹은 살을 먹은 구더기를 분석을 해서 남아 있을 거니까 성분이. 그 약성분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구더기를 이용해서 약물을 분석해 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판단한 사례 이것도 이게 신기하네요.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 사례 하나 더. 네. 1990년 2월 달에요. 뉴 잉글랜드에서 그 마을 주민 여러 명이 숲으로 이제 갔다가 네. 우거진 그 숲
왜 엎어져 있는 시신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제 머리는 한 7m 거리에 있고 몸통 따로 있고 막 이래요. 아 떨어져 있었어요. 뭐가? 얼어붙은 땅 속에 시신 일부가 묻혀 있었는데 네. 두개골은 뭐 한 9m 거리에서 또 따로 찾았다고 그래요. 몸이랑 분리돼서요. 네, 아마 네. 이제 그거는 뭐 짐승들이 옮긴 것 그럴 같고요. 수도 있죠. 네. 청바지에 셔츠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부검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얼어붙은 땅 얘기 나왔으니까 부패가 진행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이제 불규칙한 부패죠. 네네. 불규칙한 그 부패가 이어지는 네. 진행된 살이에요. 살 조각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신마다 곤충들이 뚫고 들어가서 알 낳느라고 구멍이 뚫려 있어요. 뻥뻥뻥. 네. 그 구멍하고 이제 옷 속에도 보온 유지가 되니까 구더기 많아요, 사실. 현장 가면 좀 많이 옷 봤는데. 주머니 막 예. 이런 안쪽이요. 예. 그러니까 시신 구멍과 옷 속에서 크고 작은 구더기가 이제 나온 거예요. 네. 이 파리 번데기. 아, 이거에는 또 나오고. 팔이 예. 구더기도 나오고 이제 파리 번데기도 나오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시신을 잘 받았더니 잘 살펴봤더니 다리 부위에 있는 구더기, 다리 쪽. 네. 거기에 있고 또 다리 근육에 이제 그 구더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일부가. 네네. 그런데 다리 부위에 있던 구더기를 가지고 와서 분석을 했더니 거기서 코카인 성분이 나와요. 아, 또 조금 마약이네요. 전에 제가 말씀드린 네. 것처럼 이제 구더기를 분석해가지고 그 사람이 약물 뭐 먹었는지를 판단한다고 조금 전에 사례 3에서 얘기했죠. 네네. 근데 여기서 분석을 했더니 코카인 성분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마약 때문에 사망했을 개연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이제 신원 확인이 됐어요. 네. 예, 89년 9월 달에 실종된 29살 먹은 남자인데 네. 이 사람 분석을 했더니 코카인 중독자예요. 아, 마약 중독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근육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구더기에서 나온 그 코카인 양성 반응을 통해서 네. 코카인에 의해서 저체온 증상으로 아. 사망한 사실을 확정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코카인 너무 많이 먹은 상태에서 체온 떨어져 갖고 저체온사. 이를테면 죽었다는 그런 상태. 그런데 백골화됐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구더기를 하얀. 분석해서 구더기에서 마약 성분이 나온 거고. 그래서 요거는 우리 수사관들이 들으면 상당히 유용할 만한 사례를 한 서너 가지. 이거 말고도 여러 개 있는데 차근차근 더 찾아와서 네.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상당히 유용하게 우리 혹시 수사관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살충제랑 뭐 그 마약 성분 이런 거는 진짜 생각도 못 했는데. 나는 마약 성분이 생장을 촉진시키는 줄 몰랐어요. 그러게요. 각성을 좀 해주는 그런 효과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살충제가 사용되면 한 3일 정도 이렇게 늦게 오고 딜레이 된다. 또 이런 사실도 사실 알았고요. 그렇네요. 저도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굉장히 약간 요것만 딱 알고 있어도 현장에서 약간 이상하다 이랬을 때 굉장히 유리하죠. 이렇게 하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사망 추정 시간은 이건 엄청나게 중요해요. 살인 사건이 해결되느냐 마느냐 그런 차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 이 법권 중학은 굉장히 앞으로도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네. 예. 오늘 뭐 과학수사 이렇게 간단하게 사례 한 4개 가지고 얘기해드렸어요. 뭐 짧지만 의미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어디에서도 잘 많이 다루지 않은 내용이어가지고 아직 뭐 물론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많이 안 이렇게 접해 보셨던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또 괜히 식사하시다가 뭐 구더기 연상할까봐 신경 쓰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저는 수도 없이 현장 가서 구더기 빗자루로 쓸어가면서 수사했습니다. 예. 그리고 사람 죽으면 어차피 또 그런 벌레들한테 가서 내 맞아요. 몸 맡겨버리고 또 분해돼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이 지속의 하나예요.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죠? 맞아요. 예. 예. 예, 오늘은 과학수사 법권 중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봤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